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정호TV의 천정호입니다. 오늘은 꼭 10년 전 이맘때 일어났던 아덴만 여명작전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이 기억 속에 가물가물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해군의 해외 군사작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작전입니다. 작전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졌지만 그 작전이 어떻게 구성되고 결정되었는지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당시 외교안보 수석으로서 그 결정에 깊이 관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을 간단히 요약하면 2011년 1월 15일 3호 주얼리호라는 3호 해운의 1만 1천 톤급 화학물질 운반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것을 6일 후인 21일 해군 청해부대 구축함 최영함이 극적으로 구출한 작전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성공적인 인질 구출 작전으로 세계적으로도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이 얼마 전 보훈처장을 맡게 된 황기철 제독이었고 최영함 함장이 조영주 대령이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30명이 해적에 납치된 3호 주얼리호를 1월 21일 새벽에 기습해서 21명의 우리 선원 전원을 구출하고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한 겁니다. 우리 해군과 선원 중에 사망자는 없었으나 석해균 선장이 해적으로부터 6발의 총탄을 맞고 중상을 입었죠. 국민적 영웅이 된 석 선장이 아주대 병원에서 9개월간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퇴원하면서 석 선장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맡은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도 덩달아 명성을 날리게 된 겁니다. 작전을 결정하게 된 비화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아덴만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어섰고 또 무역으로 밥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해상교통로가 우리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항로의 안전에 에너지 안보와 우리 경제에 사활이 걸려 있지만 아덴만도 연간 수백 척의 상선이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5분의 1을 싣고 유럽으로 오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소말리아가 1990년대부터 군불들이 각축을 벌이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해적들이 아덴만 해역에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해서 지나가는 선박들을 납치하고 돈을 뜯어가는 일이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해적을 무장한 조폭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해적 주식회사입니다. 아덴만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위치, 국적, 화물의 내용과 가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납치할 선박을 선정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치밀한 작전을 벌이는 기업입니다. 아무 배나 보이는 대로 납치하는 게 아니라 런던에 본부를 둔 선박 운항 정보회사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석방금 협상을 대행하는 컨설팅 회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 영국 대사로 있을 때 해적과 선주들 간 협상을 대행하는 컨설팅 회사 대표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해적 산업을 형성을 하고 있고 선박 납치에 동원되는 해적은 해적 회사의 임시직 고용원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2009년부터 청해부대라는 이름으로 아덴만에 구축함 한 척을 파병한 것도 이 해적들로부터 우리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아덴만 여명작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호 주얼리가 피랍된 것은 2011년 한국시간 1월 15일 토요일 정오경인데 1월 16일 일요일에 제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군사작전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인명이 걸린 결정을 내린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잘못되면 책임질 걱정부터 하다 보니까 아무도 함부로 군사작전 하자는 말을 먼저 입 밖에 꺼내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 선박이 해적에 피랍된 적이 있지만은 한 번도 구출작전을 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3호 주얼리호 사건이 일어나기 8개월 전인 2010년 4월 4일 3호 드림호라는 우주선이 피랍되어서 7개월간 협상 끝에 950만 불이나 주고 석방한 적이 있습니다. 3호 드림호 피랍 때는 제가 외교부 차관이었는데 당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이준규 재외국민 담당 대사에게 외교부는 군사작전을 제안하라는 지시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책회의에서 돌아온 이 대사에게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군사작전은 말도 못 꺼내보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안 하기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합참과 국토해양부도 군사작전 얘기는 하지 않고 청와대도 가만히 보니까 군사작전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눈치였는데 외교부가 앞장서서 주장하기가 좀 어색해서 차마 제안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앞으로 한국 선박들이 해적들의 가장 안전한 먹잇감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일을 무조건 피하다 보면 결국은 해적들의 복로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피랍되어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의 아덴만을 통과할 모든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비틀게 하고 희생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책임질 각오가 없으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수석을 맡은 지 석 달 만에 우리 상선이 또 해적에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6일 일요일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하면서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해적 기업들에게 한국 상선을 납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관계부처 회의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각 부처 의견을 내어보라고 했죠.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군사작전을 하자는 부처는 하나도 없었고 모두 청와대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선박 피랍을 근절할 방법은 인명피해를 각오하고 군사작전을 해야 한다. 군사작전 안 할 거라면 청해부대는 철수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군사작전에 이의가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모두 군사작전에 선뜻 동의하는 겁니다. 외교안보 수석이 군사작전을 먼저 제안한다는 건 일이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뜻이고 국방부와 합참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으로 3호 해운에 군사작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해운사도 순순히 응해줬습니다. 그런다고 작전이 잘못될 경우에 국가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관련 공무원들의 심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7일 월요일에 대통령께 제가 군사작전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참모는 대통령에게 가급적 다양한 대안과 함께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선의 방안을 건의하는 게 정도죠. 그런데 제가 워낙 단호하게 군사작전을 건의를 하니까 대통령도 그 수밖에 없겠지 하면서 일단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대통령의 결심을 알려주고 군사작전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18일 화요일이 국무회의 하는 날인데 국무회의 시작 직전에 대통령이 김관진 장관에게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작전을 해보라는 말을 하셨는데 김 장관이 저한테 인명피해 없이 작전을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인명 손실이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최선을 다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수밖에 더 있겠냐고 했습니다. 다만 인명 손실이 과도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비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잘 만들어 보자고 했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인명 손실을 가정한 대국민 담화문을 만들고 다듬는 데 매달렸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매번 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군사작전을 통해서 해적들에게 이제 한국 선박을 납치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확실한 교훈을 준 건 그래도 장기적 국익 수호를 위해서 옳은 결정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목표였습니다. 19일 수요일에 국방장관이 작전 계획을 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작전 계획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일 작전 개시 30분 전에 제가 대통령께 작전 계획을 다시 설명드렸는데 인명피해 걱정으로 밤새 잠을 설치신 안색이었습니다. 참모인 저는 해군이 천안함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내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잘못되면 목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20일 밤에도 저는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책임을 떠넘길 데가 없는 대통령은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은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밤새 기도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덴만 여명작전의 내용과 전개 과정은 언론에 자세히 보도가 되었고 인터넷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전 과정에서 석해균 선장이 해적의 총탄을 6발이나 맞았지만 인명손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해군의 실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기적이고 요행이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대국민 담화문은 사용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이후 10년 동안 우리 국적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적이 없는 걸 보면 지금 생각해도 그때 작전을 건의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4일이죠. 이란 혁명수비대에 한국 케미호가 납치된 후에 아덴만 여명작전 같은 군사작전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혁명수비대는 25만에 달하는 정예군을 거느린 국가기관입니다. 이건 해적 소탕하는 작전과는 차원이 다르고 이란과 전면전을 각오해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제 자랑을 하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니고 이러한 중요한 군사작전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 만들어 본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천영호TV의 천영호였습니다.